이번 영상은 철거부터 완공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민이. 안녕하세요. 어서 와. 그럼 네. 또 철거 첫날인데 또 네. 딱 맞춰서 왔네. 오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오전에 벌써 그랬구나. 좀 철거를 해놓은 상태야. 아. 철거 첫날이거든. 철거 첫날에는 보통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첫날에는 보통 이렇게 목자재, 문틀, 문자, 가구, 싱크대, 신발장, 몰딩 뭐 이런 것들, 이런 목자재에 대한 것들을 먼저 폐기를 해. 여긴 좀 양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제 나머지 월가닥 같은 이런 폐콘크리트 자재들이 이제 나가지. 이걸 왜 두 개를 분류하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혼합으로 버려버리면 폐기물 너무 비싸. 그래서 현장에서 분류를 해서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액도 이제 세이브가 되고 일하는데도 이제 일머리가 이제 더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첫날에는 목자재, 지금 다 바닥에 다 목자재가 있잖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폐기가 돼서 나가는 거야. 여기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빌라인데 1층이야. 1층이고 58평. 58평. 네, 좀 넓지. 원래 여기가 이제 빌라다 보니까 이런 배수나 이 난방, 네. 그리고 냉온수 이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시대. 전부 다 갈아내가지고 아. 사람으로 말하면은 약간 혈관 같은 거 있지. 네네. 혈관이 되게 안 좋으니까 네. 혈관들을 전부 다 바꾸는 거야. 사실 철거하기 전에도 우리는 보여. 사실은 이게 막 철거하는 게 아니거든. 네. 처음에 실습을 왔을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철비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비닐협벽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감안을 해서 사실 디자인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이런 철거가 지금 막 때려부시는 것 같지만 네. 그렇지는 않아.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제 지시를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 쉬운 건 아니야. 아, 사실 쉬운 철거부터가 되게 복잡해. 철거부터. 철거를 잘 해놔야지 네. 나중에 마감했을 때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쪽이 원래 주방 자리죠? 그렇지. 이쪽이. 주방인데 네. 이제 평소에비해서 이제 여기가 네. 작아. 그래서 여기를 거실로 옮길 거야. 아, 여기를요? 그리고 거실로 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거실 쪽을 네. 주방으로 만들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치환 공사라고 하는데 바닥을 다 긁어낸 다음에 새로 배관을 다 다시 짤 거라서 그게 가능은 해. 어쨌든 철거를 하다 보면 소음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엄청 크지.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잘 해결해 주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 우선 일정을 좀 잘 짜야 돼. 일정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면서 배관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머릿속에 있다고 했잖아. 그려놨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철거를 할 때 배관 자리까지 전부 다 철거가 돼 있어야 돼. 첫째는 우선 소리가 한 번만 나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첫날에 철거를 하고 나서 설비 길을 만약에 안 내놨다. 그러면 설비 들어올 때 또 그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소리가 나거든. 그럼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설비공들에 대한 어떤 일량을 줄임으로써 설비의 그 금액적인 부분을 세이브한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들어가야 그나마 소음 나는 공정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보양 같은 거 이런 걸 좀 깔끔하게 해놓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인사드려서 좀 양해 구하고 소음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공사 전에 좀 계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설비 공사는 대부분 어떤 걸 설비 공사라고 칭해서 얘기를 하나요? 설비는 이제 뭐 그거지.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찬물,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수도, 물 내려가는 거, 양변기 쪽 라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설비에 속하고 그러면 설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누수지. 누수가 안 되게 네. 몇 번 확인을 해야 돼. 나중에 마감되고 누수되면 큰일 나잖아. 체크를 잘 해야 돼. 잘 연결이 됐는지.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관하고 이제 직수 라인을 이제 딱 연결했을 때 이제 수압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배수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계속 물을 흘려내리면서 문제가 없는지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1차 테스트를 해야지 되겠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설비 부분들은 이제 마감재에 의해서 다 덮어지는 부분이라 나중에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해야겠지. 엄청 근데 보니까 이 바닥에 스티로폼이 엄청 많이 깔려 있는데 음. 요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깔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난방을 하잖아. 그럼 배관이 바로 콘크리트에 뭐 닿게 된다. 그러면 열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난방 손실이 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난방 배관을 돌렸을 때 그 열이
바닥 위로만 올라와야 되니까 아래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잡아주는 그냥 단열재라고 보면 하자 없이 잘 돼. 우선 이거는 보니까 이게 뭐 많이 쌓여 있는데 뭐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은? 미장하고 조적을 해야 돼. 젠다이라는 걸 쌓거든, 젠다이. 젠다이. 그리고 이제 바닥 방수, 욕실에는 방수를 하는데 도막 방수하기 전에 미장면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닥면을 만들어줘. 이제 이중 배수도 할 거거든. 이제 그건 나중에 말해주겠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밑작업인 거지. 그래서 방수하고 타일 작업 들어가기 전에 밑작업. 그래서 오늘은 미장하고 조적, 젠다이 이런 걸 쌓.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이중 방수라는 게 있는데. 유가를 내려놓고 쭈꾸미층 사이에 이제 끼가 찰 수가 있어. 욕실이라는 게 타일 공사를 해놓고도 사실 타일 사이로도 다 미세하게 스며들거든.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배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습기가 가득한 욕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이중방수라는 걸 해줘서 쭈꾸미층으로 들어간 물 자체를 이렇게 자연 배수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미장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미장면을 수평을 좀 맞춰줘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미장 작업 그리고 벽면에 미장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하는 거지. 삼촌 이거 뭐 하는 거길래 이렇게 레미콘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방통 치는 거야. 레미콘으로 방통용 몰타를 시켜서 이제 펌프카로 이제 안에다가 방통 치는 거지. 원래 이렇게 레미콘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사람 손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은 한 이틀에 나눠서 끊어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르지. 들어오니까 습도가 장난 아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수분 상태로 양생을 해야 되거든. 열기도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바닥에 우선 아직까지는 장크랙은 없고 하루 됐는데 올라와서 잠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양생이 잘 될 것 같아. 삼촌 보니까 벌써 이게 창문까지 다 설치된 것 같은데 오늘은 샤시 공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샤시 하는 날이고 이제 다음 주가 목공이라서 목공 전에 무조건 샤시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제 다음 공정이 들어가거든. 보통 얘는 한 2, 3주 전에 먼저 발주를 넣어야 돼. 실측을 해놓고 고객님하고 이제 유리 사이즈라든지 색상, 프레임 색상 뭐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이제 발주를 넣어야지 제 시간에 와 이것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 공장 바쁘면은 발주가 안 돼서 밀려버리거든. 공사하는 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소요돼요? 뭐 보통 거의 하루에 끝나. 이제 양이 많으면은 작업자가 더 오면 되니까 보통 거의 하루에 끝나는 게 맞지 샤시는. 삼촌 그러면 이 샤시 공사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공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퀄리티가 차이 나거든요. 단열하고 직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우레탄 폼을 잘 충진을 해야 돼. 건물 외벽하고 이제 샤시 들어가는 그 틈이 있거든. 그 틈을 잘 채워줘야지 그쪽으로 냉기가 안 들어오니까 단열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레탄 폼을 쏘는데 물을 좀 뿌려가지고 우레탄 폼을 좀 충진하면 더 기밀한 것 같다. 그 우레탄 폼 회사에서도 그 물을 좀 수분을 좀 뿌려주면 오히려 이제 팽창이 더 잘 되고 그 안에 이제 기포가 이제 조금 더 쉘이라고 하는데 그 조밀조밀한 그 쉘이 더 조밀하게 더 된다라는 거지. 조금 더 이제 충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이제 분무기로 사이드 쪽에다 전부 다 이제 물을 뿌리고 그리고 나서 충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충진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꼼꼼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검수를 해야 돼.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얘기해서 조금 한 번 더 채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돼. 검수를 할 때 해놓고 수평되나 아니면 레이저로 우리가 한 번 더 수직 수평 한 번 더 보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까 봤는데 잘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을 좀 잘 도포를 해야 돼. 실리콘 자체가 이제 방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벽 쪽에 크랙이가 있거나 할 수가 있거든. 철거할 때도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리콘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리콘 마무리를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샤시 하고 나서 잘못하면은 이제 샤시 틈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감리를 해야지. 이 목공공사가 그럼 어떤 거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가구를 예쁘게 한다. 그러니까 몰딩이 없이 하는 방식이거든. 천정하고 이제 벽에 바닥에 걸레바지하고 천정 몰딩이 없으니까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원래 벽이라는 게 사실은 수직이 안 맞거든. 그래서 그 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공을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콘센트나 스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예쁜 걸 쓸 수도 있고 이제 위치 변경이 가능하지. 스위치 콘센트도 원하는 위치에 갈 수가 있고 또 뭐 비디오폰도 옮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옮길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목공공사에서 약간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공사라는 게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설계 단계에서 자재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 좋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목수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 목공 자체가 공사에서 완성도 면에서의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 그래서 목공을 잘 해놔야지 그 뒤에 후공정들이 마감이 잘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공할 때 항상 상주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 찾아보니까 바닥에 타카를 박거나 못을 박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공공사 할 때. 그럴 때 혹시나 그 배관을 건드리지 않을까 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일반적인 난방 배관이 시공이 잘 돼 있다고 하면 찍히지가 않아. 만약에 난방 배관이 지금 바닥보다 25mm 정도가 최소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보다 올라와 있다. 그러면 찍게 되겠지. 육안상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거든. 난방을 한번 돌려보면 열화상 카메라에 그 난방수가 돌아가는 그 띠가 보여. 그럼 거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좀 조심해라. 아니면 여기를 좀 피해서 시공을 해라.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피할 수는 있지. 그 카메라 대여점 가면 그 열화상 카메라 빌려주거든. 하루에 뭐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거 대여해가지고 체크를 해놓으면 좋지. 삼촌 오늘 목공공사 다 끝난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목공공사 했지. 오늘 다 끝났고 목공공사 다 하면은 전체 공정이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거예요? 뭐 이제 한 반 올 건지 뭐 반. 근데 확실히 이렇게 목공하고 나니까 그 전보다 되게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처음에 왔을 때 철거 때는 아무래도 콘크리트 뭐 시멘트 벽면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 이제 MD나 이런 목재들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좀 뭐랄까 목공을 주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수직 또 우리 수평 뭐 이런 것들을 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보이지. 그럼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으니까 이 다음 공정으로는 또 이제 어떤 작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방수했잖아. 그래서 방수 끝났으니까 이제 타일이 월요일부터 들어오거든. 그래서 타일도 한 4, 5일 할 거고 양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필름하고 도기 설치하고 가구하고 마루하고 도배하고 이제 끝. 타일은 혹시 그럼 어디 부분에다가 타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관 무조건 깔아야 되고, 그지? 그리고 이제 욕실, 뭐 주방 벽면, 그리고 세탁실, 베란다, 뭐 이 정도가 들어가지. 그 타일 시공할 때 벽 타일이랑 바닥 타일은 동일한 제품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들어가지 거의. 그래서 이제 원래 포세린 자체가 이제 바닥 타일용인데 벽에도 같이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공간도 더 예쁘게 나오고 일체감도 있고 좋지. 삼촌 그러면은 타일 시공할 때 또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중요한 팁 같은 거 봐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철거 전에 벌써 이 타일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 거라는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설비 위치나 크기나 그런 선정에 따라서 타일을 붙이는 방식도 틀려지고 또 타일의 어떤 매도시라고 하거든. 줄눈. 그 줄눈이 이제 뭐 어떤 수전 쪽에 걸리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야 돼. 필름은 어디에 주로 붙여요? 여기 현장은 이제 벽만 붙일 거야. 벽하고 이제 뭐 문 뭐 이런 거 공용부 쪽 도배 마감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필름 마감이다 보니까 그쪽에 다 필름을 붙이지. 그럼 그 필름의 그 장점이 혹시 있어요? 다른 자재들보다 마감 자재들보다 좀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또 미려해.
그리고 도배에 비해서 좀 더 큰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배지는 이제 종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약하지. 오염도 심할 수 있고. 근데 필름은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도 좀 강하고 오염도에 좀 상당히 강하지. 다른 자재들에 비해서. 필름 붙이기 전에 흰 색깔로 뭐 이렇게 바른 게 있던데 그거는 혹시 뭐예요? 핸디퍼티인데 면을 잡아주는 데 쓰는 부자재야. 필름 쪽에서는 타카핀 자국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이음매가 생긴단 말이지. 그럼 거기도 솔직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턱들, 단차가 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활도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 기존에 낡았던 벽지와 마루로 칙칙했던 거실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주방으로 변신을 했고, 좁고 작았던 창 부분은 확장과 대면형 아일랜드를 넣어서 주방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방이었던 부분은 어둡고 칙칙했었던 분위기에서 깔끔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거실로 변모를 했습니다. 철거부터 완공까지 8주 동안 많은 작업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깔끔하게 바뀐 인테리어는 고객분과 작업자분들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을 선사합니다. 하디자인 하충효 인테리어의 철거부터 완공까지 컨텐츠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